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지금 금산은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얀 조팝꽃과 수천 건의 이야기꽃이 핀 동화 같은 금산의 봄을 만나봅니다. 유난히 일교차가 큰 충남 금산은 봄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화사한 벚꽃도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을 배경으로 봄의 추억 많이 만드셨나요? 봄꽃이 지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기 금산에는요, 이 봄꽃을 조금 더 다른 곳보다 오래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봄이 흘러가나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에겐 제가 있잖아요. 금산의 봄을 느끼고자 찾아간 이 마을엔 하얀 조팝꽃이 활짝 피어 저를 반겨줍니다. 하얀 꽃송이가 넝쿨지어 피어나는 조팝꽃, 여러 송이가 한꺼번에 피어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인사 이렇게 해야 되나? 네네. 이렇게?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요, 다른 마을보다 조팝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옛날부터 조팝꽃이 네. 군락지로 돼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조팝꽃이. 근데 여기 되게 조그만한 것 같아요, 꽃이. 그렇죠. 이게 조팝이라는 것이 그 좁쌀. 네. 좁쌀을 튀긴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네. 이게 쌀이꽃이라고도 했어요. 들어봤어요. 네. 쌀이꽃이랑 조팝꽃이랑 같은 거였구나. 그렇죠. 같은 거예요. 새하얀 조팝꽃이 무리지어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마을.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봄이 시작된 들녘. 아주머니 두 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호기심이 발동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어디 보자. 설마 보물찾기? 저기 어머님 두 분이 뭔가 중요한 걸 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따스한 봄볕 아래 두 분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이 노란 바구니 안에 가지런히 담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네, 두메부추입니다. 부추라고요, 이게? 네, 여러분, 이게 부추래요. 근데 이게 좀 파처럼 생겼는데? 삼부추라고도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추를 본 적이 없어요. 금산에 일기후차가 커서 그 강원도나 울릉도하고 네. 온도 차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금산에서 재배해도 엄청 맛있습니다. 환경이 맞구나. 네네. 근데 이거를 뭐래 먹으면 좋을까요? 이거를? 네. 장아찌 먹으면 맛있습니다. 맛이 맵고 알싸한 두메부추. 봄에 수확해 장아찌를 만들면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별미가 된답니다. 재료들이 너무 간단한데요? 네, 너무 간단하죠? 만들기도 쉬워요. 식초와 설탕, 간장과 두메부추청, 인삼주와 홍삼청을 넣어 장아찌를 만듭니다. 일반 부추보다 입이 넓고 도톰해 고기와 먹으면 더 맛있다네요. 근데 이 아이의 참맛을 느끼려면 얼마나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냉장고에 넣지 말고 그냥 상온에서 한 일주일 정도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은 못 먹겠네요. 네. 아쉬워하는 저를 위해 알록달록 예쁜 화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익반죽한 반죽을 동그랗게 만든 뒤 살짝 눌러 진달래꽃, 조팝꽃을 올리고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내는데요. 곱디고 온 화전 완성! 여러분, 이렇게 예쁘면 반칙 아닌가요? 어머나, 너무 고와요. 이걸 제가 만들었다니. 네, 너무 이쁘죠? 네네. 저는 일단 눈을 한번 먹을게요. 이렇게 눈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입속으로 자 이렇게 하나 들어서 꿀 한번 찍어가지고 제가 먹는 건 떡이 아니라 봄이에요, 봄. 와, 맛이 근사해요. 제 입에 봄이 온 것 같아요. 입에 봄이 왔어. 이렇게 화전을 만들어 먹는 걸로도 봄꽃놀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 쫀득쫀득. 이번엔 이야기가 가득한 봄을 찾아 금산군 진산면을 찾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메타세카이어 숲이 인사를 건네는데요. 어느새 겨울을 이겨낸 여린 가지마다 연두빛 새잎이 돋아났습니다.
보이시려나? 요거요. 메타세콰이어길. 이 하늘에 닿을 때 쭉 뻗은 나무를 보니까 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거 있죠. 자세히 보면 연두색 이파리들도 조금씩 돋아났는데 너무 귀여워. 저 이런 것만 봐도 요즘 설렌다니까요. 관장님 거기 계셨네요. 네, 상아 씨 어서 오세요. 어머머, 뭐야? 이거 미로네요? 네, 미로입니다. 이거 봐봐요. 제가 좀 그럼 실력 발휘를 해봐야겠네요. 자, 출발! 알쏭달쏭 출구를 찾아 달리는 미로의 매력. 비록 높이가 높지는 않았지만 제법 복잡하더라고요. 이리저리로 달리고 달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네, 어서 오세요.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근데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네, 여기는 숲과 나무와 책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야외에서는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실내에 들어가면 수천 권의 책과 함께 또 힐링하는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숲속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수천 권의 책이 꽂혀 있는 책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천정까지 책이 가득했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서재가 로망이잖아요. 인문학 책부터 그림책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와, 지금 고개를 쭉 올려다봐야 돼요. 책장이 이렇게 높을 줄이야. 아니, 여기에 책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책이 4,000권입니다. 4,000권? 네, 저희 설립자분님 서재에서 있던 책들이 이 그림책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은 저도 여기서 그냥 책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소정의 문화비를 내시면 누구나 오셔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살 수도 있고 음악을 감상하며 자유롭게 독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며 상상력을 키우고요. 야외 정원에서도 책과 친해질 수 있죠. 책과 함께하는 숲속의 시간, 사색이 깊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을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이 그림책 마을 전에 레드스쿨 대안학교가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글씨하고 책하고 너무 안 친한 거야. 근데 내 안에 책이 안 들어온다? 우리 집안에 책이 안 들어온다? 하면 어마어마한 손해죠. 일생을 살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넣어야 되겠구나, 집안에. 많이 접해라. 접하라. 그럼 이제 생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읽는 책이 그림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책 마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 한편에는 운치 있는 한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청마루에 앉아 여유롭게 힐링하고 싶다면 하룻밤을 묵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선 철종 때 지어진 기와집에서 힐링하는 고택스테이. 실내엔 침대와 테이블도 마련돼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에서 봄바람 맞으면서 잠시 쉬어가면 그게 바로 힐링이 아닐까요? 그리고요, 여기가 밤이 되면 별이 쏟아진대요, 별이. 요즘 별 보기 힘들잖아요. 한낮에 볕이 물러가고 고택에 밤이 찾아오면 더 운치가 느껴집니다. 처마 밑으로 불빛이 조금씩 새어나오면 밤하늘의 별들이 화답하듯 쏟아져 내리는데요. 잊지 못할 봄밤이 될 겁니다. 이번엔 연두빛 이파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복수면의 산 중턱을 찾았습니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이곳에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스민 작은 정원이 있더라고요. 마침 튤립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튤립 예쁘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와, 엄청 예뻐요. 저는 순간 동화 속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네,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동화 속 나오는 공주님처럼 굉장히 좋아하셔요. 제가 딱 보니까 이거 공 엄청 많이 들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틈나는 대로 심고 풀 뽑고 가꾸는 곳이에요. 여기보다는 안쪽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손수 만든 거, 그린 거 이런 게 더 예쁜 게 많아요. 어머, 야외보다 더. 네네네. 실내에는
안에는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가득 채워진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수십 년 동안 발품을 팔아 수집하고 하나하나 만든 소품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되게 오랜만인데요. 거풍스러워요, 일단. 그리고 아늑하고, 와. 일단 이런 데 보시면은 앤틱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주놀이 하고 싶다. 와. 뭔가 중세시대의 공주가 놀러 온 기분? 네, 음식 나왔어요. 사장님이 직접 요리한 오늘의 메뉴가 등장했는데요. 근사한 비주얼 덕분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은 아니지만 플레이팅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맛있겠다. 아니, 잠깐만. 왕자님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 혼자 먹으려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옆나라 왕자님에게 미리 연락을 했어야 됐나? 두 손에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먹기도 아까운 돈가스를 한 조각 잘라 먹습니다. 분위기 때문인지 더 고소하더라고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까르보나라 파스타. 풍부한 크림 소스 덕분에 기분도 업!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예쁜 소품들 덕분일까요? 평소에 먹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2배, 3배는 맛있게 느껴집니다. 역시 분위기가 중요해, 분위기가. 여러분들 감성 찾아보세요. 마을마다 화사한 봄꽃이 피고 사람과 숲이 어울려 절로 힐링이 되는 공간. 한편의 동화처럼 한 장의 그림처럼 여유롭고 낭만적인 봄이 금산에서 펼쳐집니다. 잠시 쉬어가고 싶은 금산의 봄을 꼭 만나보세요.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4월에 찾아온 우리 지역의 숲은 포항시 죽장면 매현리에 위치한 매현마을 숲인데요. 작은 가사천을 끼고 조성된 숲속에서 물소리 새소리와 함께 봄을 맞은 숲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즘엔 집을 나서면 참 날씨 좋구나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걷기 좋고 숲의 매력에 빠지기 좋은 딱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포항시 죽장면으로 왔습니다. 숲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세요. 포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죠. 시내랑 온도 차이가 날 만큼 이곳은 정말 이 포항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금 뒤에 보이는 나무가 보이시겠죠? 아마 이게 이제 500년 된 느티나무예요. 네. 죽장에 있는 매현 마을 숲이고요. 오. 이곳은 500년 이상 된 그런 느티나무가 정말 마을의 수호신처럼 지키고 있는 그런 숲입니다. 지금 이 나무만 봐도 앞에 재단인가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재를 지내고 있는. 그렇죠. 동제라고 오. 하죠. 어떤 마을의 어떤 안녕을 비는 그런 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500년 된 느티나무와 아름다운 나무들이 함께 있는 숲입니다.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포항하면 사람들이 많이 해양도시다 생각하는데 포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끼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거 오늘 매력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장 매연숲은 물가에 서 있는 큰 나무들 덕에 더욱더 멋진 풍경을 자랑할 뿐 아니라 여름철 피서지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흐르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숲에 들어서면 보통 이 숲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렇죠. 오늘은 곱다라는 느낌이 탁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숲이 계절마다의 매력이 있는데 네.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저는 여린 잎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두에 잎이 있으니까 숲이 굉장히 생그럽죠. 예, 그런 면에서 좋고 이 숲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뒤에 물소리 들리죠. 맞아요. 절절절절 소리가. 네. 사실 숲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계곡이 흐르는 데가 잘 없죠. 그리고 특히나 보면 바로 이 나무들이 수백 년 된 아름다리 나무가 있으니까 네. 여름 되면은 굉장히 우거지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 나무 잎의 그늘들이
이 바로 이 계곡 물 위에 그늘을 들이우니까 야. 여름에 물놀이 하는 애들이 햇빛도 안 보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오. 그 여름에 물놀이에서 굉장히 좋은 곳이죠. 봄에는 정취를 느끼기 좋고 여름에는 아이들과 물놀이 하기도 좋고 맞아요. 지금 물소리만 들리지만 살짝 들여다보면 맞아요. 깨끗하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이 물이. 죽장이 정말 이게 천혜에 깨끗한 곳이거든요. 야, 좋습니다. 매연숲을 지나 가사천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풍경 좋은 곳에 위치한 고택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조선 후기에 창건된 이밤서원입니다. 매연마을 숲에 왔다가 잠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죠. 매현 마을숲 가까이에 죽장의 매력, 죽장의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이곳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숲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무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오늘 갔던 곳은 물이 흘러서 더 아름다웠잖아요. 네. 하지만 그러한 자연 환경 외에도 어떤 인문 환경, 인문 자원이 만약에 더 곁들여져 있으면 네. 훨씬 더 깊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한 이제 인문 자원이라고 하면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입암서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한 인문 자원의 대표적인 게 되겠죠. 야, 그러니까 서원이 정말 오래됐구나. 옛스럽다를 넘어서 멋스럽다. 그렇죠. 고풍스럽다. 맞습니다. 매력 있네요. 이게 이제 이름을 좀 풀어보면 네. 입암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자의 바위 암자거든요. 오. 그러면은 바위가 서 있다니까 우리말로는 선돌, 그러니까 네. 서 있는 돌. 아. 왜 이런 지명이 붙었냐면 앞서 봤던 그 계곡에 내려가면 네. 이 큰 바위가 정말 서 있어요. 즉 오. 이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이밤리가 되고요. 그곳이 이제 그 선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밤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이밤 옆에 보면은 아주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멋스럽게 지어져 있는 건물을 보실 거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제당이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이곳은 이제 여헌 장형광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학문을 하셨던 곳인데 일제당에서는 이제 정말 그 제자들이랑 네. 학문을 논했고요. 이곳 서원은 조선시대 사립학교거든요. 크게 기능이 두 가지인데 이제 강학의 기능과 재향의 기능, 즉 강학이라고 하면 후학들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의 기능과 네. 재향의 기능은 이제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기능. 네. 그래서 이곳은 서원이고 앞서 이밤 옆에 있는 일제당은 거기서 이제 학문을 논했던 그런 곳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즈넉한 상태가 그래요.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숲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옛스럽다라는 표현에 더불어서 멋스럽다라는 표현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정취가 고풍스럽고요. 좋네요. 예. 특히나 주변에 나무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큰 나무, 은행나무인가요? 예전부터 원래 서원 앞에는 이렇게 큰 나무들을 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심었는 나무들이 향나무 그리고 은행나무인데요. 여기 이밤서원도 향나무, 은행나무가 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네. 굉장히 오래된 노고수입니다. 은행나무는 뭐 이제 우리가 화석나무라고 할 만큼 한 종이 정말 수만 년을 이렇게 내온 나무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흔들림 없이 학문을 정진하는 어떤 서원의 이미지랑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보통 서원 앞마당에 이제 그 은행나무를 많이 심게 되는데 지금은 봄철이지만 가을 되면 네. 정말 공해가 없는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이밤서원에 있는 은행나무의 노란 은행잎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야, 앞서서 우리가 마을숲에서 봄의 정취, 여름의 물놀이까지를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이 은행나무가 활짝 핀 가을에는 이곳에만의 또 특색, 매력이 한껏 나오겠어요. 또 뭐 저기 눈이 귀한 포항이지만 네. 죽장은 눈 또 흔하거든요. 겨울에 어떤 순맛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다른 표정을 볼 수 있어 언제 찾아와도 좋을 죽장리 매연숲. 예로부터 이곳의 빼어난 풍경에 반해 많은 이들이 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시비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시일까요? 이미 만개한 꽃들도 보이고요. 또 꽃을 준비하고 있는 나무들도 보이고 더불어 멋진 비석까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이밤서원은 이제 여헌 장형광 선생님이 이곳에 이제 계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인근에서 좋은 그 어떤 공부를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영천에 있던 노계 박인로 선생님이 이곳에 찾으셨는데, 노계 박인로 선생님은 우리 조선 시대에 어떤 가사문학 3대 대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송강정철, 네.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오. 노계 박인로 이렇게 되는데, 이분께서 이제 이 죽장에 오셔서 보니까 네. 이 밤의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밤 28수의 시를 남기게 됩니다. 네. 그런 시 속에서 또 우리 이 밤의 경치가 좋았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 시를 기념해서 시비가 이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학의 문외한인 저도 여기 오니까 시한 구절이 생각나요. 무릉이 어디매뇨.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사연도 있지만 조금 가슴 아픈 사연도 있는 곳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항에서는 가장 깊은 산촌일 수도 네. 있거든요. 구한말입니다. 1910년 이전에, 그러니까 한일 합방 되기 이전에 이곳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에 항거하는, 일제에 항거하는 어떤 의병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던 곳입니다. 산남의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지역을 산남이라고 했고요. 네. 의진이라고 하면 이제 의병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곳 이밤에서 그 산남의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병들이 그냥 이 많은 분들이 그 순국을 했던 곳이어서 항상 역사에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또 보니까 왠지 좀 슬픈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슬픈 생각 이면에는 또 그래도 아직은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죽장을 보면서 봄에는 정취, 여름에는 깨끗한 물, 가을에는 낙엽, 또 겨울에는 이 죽장만의 눈이라는 굉장히 큰 매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매력들은요, 언제 와도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 꼭 내셔서 일부러라도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숲 너무 좋았고요. 예. 다음 숲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포항의 북쪽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죽장에서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매현리 마을숲을 만났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봄날, 산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장독 하나하나가 이름을 가졌네요. 음식에 남다른 철학을 담아온 자연요리 연구가 문성희 선생님의 공간인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장담극이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밖에서 놓고 이름을 쓴 거예요. 김혜수. 한해의 살림 미천,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자체로 그래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담가 보겠어. 안 그러면 정말 평생 사 먹거나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주시는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 좋았고 또 막막하기도 했고 왜냐면 장담그는 게 그 가사에 굉장히 고수들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저는 초보자 중에서도 초보자거든요. 그 선생님이 궁금했어요. 그 문성희 선생님. 자연과 가장 가까운 요리, 삶의 근원을 찾아가는 명상. 이 두 가지로 치유의 여정을 이어온 문성희 자연요리연구가 묵은 장독대를 열고 세 장을 함께 담는다니 설렙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주 그 장 담는데 일단은 3년 이상 간수를 좀 빼야 되고 더 좋기는 구운 소금이나 그런 소금이 좋지만 또 그건 너무 비싸니까 요 정도 천일염이면 괜찮은데 소금을 일단 먹어봐야 돼요. 소금이 짠데 달아요 소리가 나와요. 소금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쓴맛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먹어봤을 때 쓴맛이 있는 거는 장을 담았을 때 쓴맛이 배어 나와요. 그러니까 혀끝에 와닿는 소금의 맛, 확실히 맛을 뭔가 보고 좀 달아요? 다른데요? 이게 막 톡 속에 짜지도 않고 입에 좀 스미는 느낌. 옳지. 네. 소금은 그럼 어떤 소금이든 천일염으로 3년 간수만 빼면 쓸 수 있어요? 소금이 바닷물하고 햇볕이 만드는 거가 천일염이거든요. 그 햇볕이 강렬할 때 좋아서 하지 전후에서 만든 소금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녹이는데 요거 다 새 그릇에 천을 깔고 깨끗한 물로 소금을 녹입니다. 걸려요. 염도를 맞춰가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전국시대부터 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또 MC로 거의 지금 10수년을 드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기는 했었어요. 뭐 이렇게 계란을 띄운다거나. 근데 직접 해보는 건 일단 처음이어서 이게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구나. 그 전에 제가 간접 경험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라는 걸 일단 느꼈고요. 그러니까 문선현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이 너무나 정갈하고 그리고 너무나 효율적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 돌아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한 번에 배워서 정말 감사했고요. 이게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예. 그럼 염도가 높다 낮다는 어느 기준이냐? 낮다라는 거는 18도 정도를 얘기해요. 높다라는 거는 20도, 22도, 22, 3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간장 짠 거를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20도 이상 잘 안 넘어가요. 아무리 짜게 해도. 자, 그래서 지금 염도계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염도계를 보면 문성희 선생님의 자연 요리는 최소한의 양념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간장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짜지 않게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 얘가 염도가 높죠. 달걀을 혹 염도계가 없다면 달걀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노하우가 바로 이것이겠죠? 저기 뜨는 게 100원짜리 동전. 요게 이제 정월장 담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월장 담을 때는 음력으로 한 해 첫 달을 말하는 정월장 날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날씨를 고려해서 염도를 조금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달걀로 할 때는 집에서 500원짜리. 제가 더 떠올라서 예, 그렇죠. 염도가 그렇죠. 염도가 높을수록 잘 뜨잖아요. 우리가 바닷물에 가서 수영하면 몸이 잘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달걀이 표면이 많을수록 염도가 높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100원짜리는 아까 18도 정도, 예, 20도 정도 되면 500원짜리.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한 700원짜리 그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지, 이런 계절에. 물의 양은 적당한데 염도만 높이려면 이미 녹인 소금물을 다시 부어주면 되는데요. 요런 정도가 직접 지금 하려니 긴장되더라고요. 달걀이 요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잘 띄운 메주가 탐스럽죠? 메주가 첫 번째예요. 장을 담으려면. 물이나 이런 거는 다음이에요. 여기에 지금 흰 곰팡이는 굉장히 좋은 효모예요. 그러니까 흰 곰팡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커멓거나 시퍼르면 온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얘가 이제. 왜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돼요? 파랗게. 그렇죠. 그래서 파란 것, 검은 거는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메주 만들기는 그야말로 고수의 영역. 그래서 유기농 콩으로 만든 메주를 준비해 주셨네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네, 그래서 냄새를 맡아서 이렇게 우리가 저는 매주 이러면 사실 막 그런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 콩콩한 냄새 나면 안 되고 콩콩한 냄새가 안 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메주의 꾸덕꾸덕한 속살을 본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황갈색 빛이 나면서 구수한 향을 풍겼습니다. 잘 뜬 메주라는군요. 메주가 되는 게 요런 메주라야. 근데 요렇게 잘 뜬 메주 먹어보세요. 나도 먹어볼래. 요런 메주는 소금을 부어서 발효해 놓으면 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유 고소해라. 먼저 메주를 말리면서 붙었을지도 모를 먼지를 털어내는데요. 깨끗이 뜬 메주는 닦기만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장 맛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요 간장을 여러분들 장 담은데 소금을 붓고 나면 얘를 이걸 시간장이라고도 하고 종자장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지금 한 7년, 7, 8년 된 장인데 요거는 대를 아래 위로 잘라서 이 간장 항아리에 넣어놓으면 이 안에 간장에 스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대간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간장이 들어있어요? 소리 들리죠? 네. 이걸 쫙 쪼개서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간장이 되는데 저도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서 맛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간장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요. 좋은 씨간장이 있어야 맛있는 햇간장이 탄생하는 건데 세월이 담긴 씨간장의 맛은 어떨까요? 그런 이치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감칠맛. 저거를 오래 묵히면 이런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걸로 하면 무슨 요리든 할 수 있겠다. 얘는 좀 더 오래된 간장이에요. 색깔이 더 진한가요? 더 진하죠. 아. 진간장이라고 해요. 산적 같은 거 만들 때 이 간장을 이제 쓰죠. 조림이나. 평소 알던 것보다 더 깊고 다양한 간장의 세계. 얘는 더 좀 깊네요. 여기도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코끝을 살짝 건드리는 향에서 풍미가 넘칩니다. 항아리에 넣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담으면 간장을 홀딱 먹지 말고 일부 남겨놔서 내년에 담아서 장 뽑을 때 거기다 덧해요. 그걸 덧장이라 그래요. 예, 덧장을 만들어서 몇 년씩 계속 그렇게 부어서 하는데 간장이 어느 정도 맛있다 싶으면 이렇게 따로 해서 얘는 그냥 그 브랜딩 안 하고 이제 익혀가고 덧장을 계속 부어서 이렇게 브랜딩해서 할 수도 있고 맛있는 시간장이 들어가면 맛없는 것도 고쳐줘요. 왜 커피 먹고 나면 입에 계속 그 향이 남는데 간장 먹고도 계속 돌아요. 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밥 먹읍시다. 안 그래도 배가 고팠었는데 최소한의 재료 그리고 간장이 어우러진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음식을 여러 복잡하게 하는 거가 맞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제가 재료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게 되고 제 몸을 이해하게 되니까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 있으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직접 키워서 산에서 직접 키워서 이렇게 고추를 따서 먹는데 그냥 흔히 된장 찍어 먹잖아요. 그 맛있죠. 내가 담은 된장인데. 근데 된장 찍어 먹는데 맛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된장을 안 찍어 끓여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좋은 재료는 치즈고 볶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찐다든지 뭐 이렇게 양념을 적게 한다든지. 근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간장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 맛있어야 되고 간장을 저희들은 사실은 진짜 모든 음식을 간장으로만 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조금 현대인의 밥상 가장 좋은 밥상은 좋은 재료, 그러니까 신선한 재료를 우리가 써야 돼요. 하여튼 농민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내가 심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없다기보다 뭐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간장만 있으면 맛있어요. 일단은 좋은 간장.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오신 거고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간장 맛부터 먼저 보여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가 오래된 간장. 그래서 그 간장이 다 다르죠. 그죠? 용도가 다른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장을 오늘 담으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그러나 씨앗을 갖고 가는 거죠. 가슴 속에. 간장의 씨앗, 간장의 역사, 서적 역사. 장을 담기 전에 전통 방식인 고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장이 가장 중요한 식품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남달랐던 건데요. 미생물과의 소통, 화합을 위해 정성을 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군요.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잘 말랐죠, 그죠? 햇볕과 바람에 잘 만났어요. 그러면 얘가 뜨지 않게 깨끗이 닦아 말린 메주를 불이나 연기에 쬐어 소독한 항아리 안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떠요. 그래서 뜨지 않도록 얘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쌀로 뜨지 않게 잡아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준비해둔 소금물을 채워주는데요. 많이 먹고 싶은 마음에 꾹꾹 눌러서 부었죠. 시간장 넣습니다. 아, 맛있게 익어라. 잘 마른 고추와 대추, 숯까지 넣으면 끝! 제 이름을 단 최초의 간장인데요. 이제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청도에 가서 정말 좋았어요. 뭐 바람, 새소리, 그리고 그 공기도 제가 도심에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메주를 만지던 그 손의 감촉이라든지 그리고 간장을 정말 그 오래 묵은 그 씨간장을 먹었을 때 그 혀 끝에 이런 모든 감각들이
아, 살아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해야지. 가치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전 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만나고는 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하나하나 느끼면서 생동하고 살아있으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럼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삶의 과정에서 순수함만 변치 않는다면 모든 것이 건강하게 발효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나눈 오늘 그 소중한 간장의 씨앗이 맛있게 익어갈 날을 기다립니다. 연두빛 풍경과 함께 찾아온 4월, 경북 안동엔 전통의 감성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하얀색 천이 노랗게 물들었네요. 네, 전통 섬유는 자연의 색을 갖다 입히면 그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하고 편안한 그런 예쁜 색이 나옵니다. 의복부터 생활용품까지. 그렇죠. 섬유공예는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도 아니라는 뜻에서 무삼이라 불린 전통 섬유에 생명을 불어넣은 주인공 김연호 작가의 봄날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시 남우면에 자리한 한옥 공방. 아, 날씨 정말 좋다. 여기구나. 어디 계세요? 네, 작가님. 여기 있어요. 김연호 작. 여기 있어요. 아이고,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 반갑습니다. 야, 너무 멋지신데요? 아유, 오늘 염색복장입니다. 역시 주 전공. 아이고, 앞치마하고 네, 염색. 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이 한옥이 바로 이 작가님의 공방인가요? 네, 이곳이 제가 염색 작업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하는 공방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김연호 작가의 작업실. 주로 이곳에서 전통 의복을 디자인하거나 규방 공예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공예를 시작한 뒤론 하루 서너 시간 이상 잔 적이 없을 정도니 김연호 작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은 봄맞이 염색을 하는 날. 오, 우리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지금 쪼물쪼물 하고 계신데, 아니 근데 지금 이 염색을 하는 염색의 재료가 이거라고요? 이거 양파 껍질 아니에요? 예, 양파 껍질입니다. 오, 신기한데. 아니 그럼 양파 껍질은 어떤 색이 나와요? 노란색이 나오는데요. 반복해서 염색을 하면 아주 찐 노란색, 황색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오, 하면 할수록 더 짙어진다? 네. 오, 갈색까지 낼 수 있어요. 오, 그렇다면 선생님은 그 염색 재료를 뭐 사시는 게 아니라 천연 염색인 거예요? 네. 그 뭐 자연에서 풀뿌리, 잎, 뭐 꽃, 뭐 이런 것들, 열매 이런 것들이 염색될 수 있는 자연 천연 재료면 뭐든지 다 염색 대상이 됩니다. 염색이 됩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게 피부에 닿는 거니까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연에서 채집한 재료들이 고운 색을 내는 것을 보면 희열을 느낀다는 김연호 작가. 독학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천직이 됐습니다. 우와, 세상에나. 이야, 하얀색 천이 노랗게 물들었네요. 우와, 마법 같아요, 마법. 예. 이 자연에서 이런 색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오, 자연의 색입니다. 자연이 네. 주는 이 봄의 노란색. 네. 정성을 들일수록 색이 짙어지는 천연 염색. 빛과 바람이 더해진 후에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와, 드디어 염색 끝!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줄에 걸어 놓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햇살 받으니까 반짝반짝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천연 염색은 은은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또 자연의 색상을 입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전통 섬유는 자연의 색을 갖다 입히면 그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하고 편안한 그런 예쁜 색이 나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네. 은은한 색깔. 네. 근데 작가님, 저기 아래에도 예쁜 천들이 있네요.
구경 네. 좀 시켜주세요. 네. 와, 어유 정말 색상이 너무 좋아요 여기도. 와, 세상에나. 와, 이야 곱다고 와. 아니 그런데, 작가님, 색상은 정말 고운데 천이 좀 독특하네요. 네. 안동포 중에 무삼이라고 하는 천입니다. 무삼이요? 네. 아, 어떻게 이런 색상이 나와? 이거 뭐예요? 어떤 염색? 아, 이거는 홍합꽃에서 붉은 색소를 추출해서 염색한 겁니다. 오, 그래요? 예, 그 꽃도 또한 반복 작업을 하면 아주 붉은 대홍색도 낼 수 있습니다. 옆에는요? 요거는 안동포 중에서 아롱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쪽염색을 했습니다. 쪽? 네. 옆에 붉은색은? 이거는 소박목이라고 나무를 쪼개서 삶아서 이렇게 물을 내서 한 겁니다. 나무 껍질에 이런 네. 고운 색이 나오는군요.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이 색은 그냥 천연에서 이 색을 바로 얻을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쪽염색을 한 다음에 황연이라고 붉은 노란색 소를 다시 염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녹색 계열의 색이 나옵니다. 와. 예. 천이 더 많이 가는군요. 네, 청색하고 노란색을 섞으면 초록 종류의 색이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요. 네. 보니까 이 그린 색깔, 푸른색 사이에 네. 정말 저 파란색과 노란색이 살짝 보이죠? 보여요. 예. 제 눈이 좋은 거 아니죠? 다 보이는 거죠? 느낌을 제대로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네네. 이제 이거 노랑은 양파 껍질을 반복해서 염색을 한 겁니다. 와, 이런 무쌈에 이 자연 염색이 들어가니까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아, 네. 주로 안동포 하면 그 수이 뭐 이렇게 줄곧 해왔습니다. 그렇죠. 누런 색깔. 네, 노란 색깔. 안동포 하면 뭐 수이 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안동포의 고부가가치도 할 겸 또 이렇게 이 대마 이 천에다가 염색을 하면 굉장히 깊고 아름다운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염색의 무삼의 고부가가치도 장출하고 또 천연의 색을 입혀서 더 이제 멋스러움도 또 보여드릴 겸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됐습니다. 오, 진짜 이 안동포 무쌈 하면 네. 정말 누런색에 네. 이건 실생활에 입고 다니는 게 좀 그렇죠.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예쁘게 색상을 입혀놓으니까 네. 이런 천으로 저 옷 한 벌 해입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옷이 저기 전시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네. 구경 좀 해주세요. 네. 같이 가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옷이에요? 촘촘하게 짠 고운 안동포와 달리 얼기설기 옅고 거칠었던 무삼은 홀대받던 비운의 전통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호 작가에겐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물처럼 느껴졌죠. 현재는 무삼 배짜기와 작품 교육을 함께하며 무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현호 작가. 전통 섬유 공예가로서 20년 세월을 훌쩍 넘길 동안 김현호 작가의 작품 세계는 더 뚜렷하고 선명해졌습니다. 와, 선생님 작품 보니까 일단 너무 멋져서 그냥 입이 탁 벌어지면서 감탄사가 나오는데 한국의 미가 그대로 녹아있는 이 무삼 작품. 근데 무엇보다 좋은 건요, 이게 실용적인 면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모토는 그 한복에 약간 우리 한복 입으면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불편한 부분은 이제 좀 최소화시키고 전통을 거스르지 않는 입어서 예쁘고 편한 옷을 제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해야 자주 입고, 네. 예뻐야 자주 입고. 네. 그래야 우리의 전통이 쭉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삼의 전통을 쭉 이어오신 우리 선생님, 이번에 좋은 일 있으셨다고요? 네, 경북 최고 장인에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한글만 쭉 파오시니까 이렇게 멋진 좋은 결과가 있으셨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상 받았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쭉 해왔던 그런 일들에 대한 약간 보상을 받는 느낌? 예.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앞으로 또 이 전통 직조인 이 무삼, 직조와 이 상품 개발을 열심히 잘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 가실 거잖아요. 네. 우리의 멋진 무삼의 작품을 또 만들어 주실 텐데 앞으로 그 포부, 미래, 꿈.
앞으로 그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가가치의 작품도 만들고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제품도 만들고 후배 양성도 하면서 열심히 무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선생님.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무삼에는 선생님이 희망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김현호 작가의 손을 거친 무삼은 천연 염색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이제는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도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연구한다는 김현호 작가. 그 무궁무진한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우연히 시작한 천연 염색을 계기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무삼을 살려낸 전통 성유 장인. 늘 따뜻한 봄날 같은 김현호 작가의 작품 활동을 응원합니다.